9편 재생의학 시대의 건강 로드맵 1. 병원 중심 의학에서 세포 중심 의학으로, 고치는 의학에서 회복시키는 의학으로. 병원 중심 의학은 정말 대단하다. 응급 상황에서 피를 멈추고 감염을 잡고 종양을 줄이고 무너진 장기 기능을 붙잡아 생명을 살리는 엄청난 역량을 보여준다. 현대의학은 빠르게 판단하고 강하게 개입해 눈앞의 위험을 차단하는 힘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 덕분에 수많은 생명을 지켜냈고 이전 시대에는 불가능했던 치료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초년병 의사 시절 진료실에서 필자는 데자비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마주쳐야 했다. 치료는 끝났는데도 몸이 계속 피곤하다는 환자도 있고, 검사 수치는 좋아졌지만 컨디션은 돌아오지 않는 환자도 있다. 같은 치료를 받았음에도 누구는 빠르게 회복하고 누구는 유독 오래 걸리기도 한다. 표준 치료를 모두 마쳤는데도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되는 경우, 간 기능, 신장 기능이 다시 나빠지는 경우, 자가 면역 질환이 호전되었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악화되는 모습도 적지 않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구동성으로 필자에게 묻는다. 원장님, 이제 다 나은 건가요? 왜 저는 아직 이렇게 힘들까요? 회복이 이렇게 느린 이유가 뭘까요? 제 병은 왜 또 재발하는 건가요? 이 질문들 앞에서 필자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병을 멈추는 것과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다른 과정이라는 사실이다. 병원 중심 의학은 질병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데 강하다. 특히 위급한 상황에서 그 힘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만성질환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만성질환은 단순히 하나의 원인을 제거한다고 끝나지 않는다. 이제 괜찮아야 하는데 계속 힘들고, 다 좋아졌다는데 컨디션이 돌아오지 않는다. 병의 불씨가 꺼진 뒤에도 몸이 다시 제 기능을 되찾기까지는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병인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병은 언제든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치료의 초점을 더 근본적인 수준으로 심화시킨다. 장기가 아프다고 느껴질 때 그 장기의 세포는 어떤 상태일까? 몸이 쉽게 지친다면 세포는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고 있을까? 회복이 더디다면 세포가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을까? 병이 재발했다면 세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질병의 더 깊은 시작점은 장기가 아니라 세포이다. 우리 몸의 문제는 장기에서 드러나지만 그 시작은 더 아래 단계에 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손상 신호를 조절하지 못하고 주변 환경과 소통이 무너지면 질병은 그때부터 자라난다. 결국 같은 병이라도 회복의 속도가 다른 이유는 그 사람의 장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장기를 이루는 세포가 놓인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말한다. 장기를 고치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세포가 회복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것이 필자가 말하는 세포 중심 의학이다. 세포 중심 의학은 병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병원 중심 의학이 생명을 지키는 전선이라면 세포 중심 의학은 몸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회복의 후방이다. 전선이 없으면 생명을 지킬 수 없고 후방이 무너지면 회복은 이어지지 않는다.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의학은 더 깊어지고 더 사람을 향하게 된다. 세포가 회복하는 데는 순서가 있다. 회복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몸은 언제나 회복하려 하지만 회복이 가능한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필자는 앞에서 이 조건을 5가지 방안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이 방안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다. 첫째, 세포를 지치게 하는 원인을 줄이고 혈류를 회복해야 한다. 회복의 첫 단추는 막힌 길, 즉 혈류를 트는 것이다. 길이 막혀 있다면 산소도 영양도 회복을 알리는 신호들 역시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다. 둘째, 미토콘드리아와 세포막을 되살려야 한다. 세포가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미토콘드리아가 다시 ATP를 만들기 시작하면 된다. 동시에 세포막은 단순한 보호막이 아니라
각종 신호가 오가며 면역과 대사가 조율되는 핵심 관문이다. 세포막의 균형이 깨지면 신호 전달이 어긋나고 그 여파로 몸 전체의 리듬이 무너진다. 결국 회복이란 흩어진 에너지와 신호를 다시 제자리에 놓는 과정이다. 셋째, 재생이 일어나는 미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줄기세포는 특별한 기적이 아니다. 환경이 허락될 때 나타나는 몸의 기본 능력이다. 몸이 재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환경, 즉 회복 친화적인 여건들이 필요하다. 넷째, 섬유화의 흐름을 멈추게 하고 반대로 되돌려야 한다. 손상 뒤 염증을 오래 지속되면 조직은 점점 굳어간다. 상처를 계속 건드리면 딱지가 두꺼워지듯 만성염증은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고 기능 회복을 어렵게 한다. 회복이란 단순히 증상을 낮추는 일이 아니라 조직이 굳어가는 방향 자체를 되돌리는 과정이다. 다섯째, 호흡과 명상으로 회복 모드를 켜야 한다. 치유는 인내를 강요하는 대신 몸이 회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줄 때 일어난다. 스트레스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세포 환경을 흔드는 생리적 신호이며 긴장이 풀리지 않으면 회복은 문턱을 넘지 못한다. 회복은 결국 세포의 환경을 바꾸는 일이다. 세포는 살아남고 회복하기 위해 산소와 영양, 혈류, 면역의 균형, 대사 리듬, 염증 조절과 같은 환경 여건을 필요로 한다. 이 여건들이 회복의 친화적인 방향으로 바뀌면 몸은 다시 스스로를 고치기 시작한다. 그래서 필자는 거창한 조치 대신 작은 습관을 권한다. 몸은 작은 반복적인 습관에 더 잘 반응하기 때문이다. 몸을 회복하기 위해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노력하면 몸이 바뀐다. 앞서 언급했듯이 식사 전 1분, 오후 필요할 때 1분, 자기 전 1분, 딱 1분만 멈추고 3번 깊게 숨을 쉬며 마음속으로 말한다. 나는 지금 회복하는 중이다. 이 짧은 멈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몸에게 알려주는 회복의 신호이다. 물론 이미 만성질환을 진단받은 사람이라면 이보다 더 자주 조금 더 길게 하면 좋다. 이제 긴장을 풀자. 이제 회복을 시작하자. 지금부터는 고치는 시간이다. 회복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하루에 몇 번씩 세포에게 회복 신호를 주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습관은 결국 삶 전체를 바꾼다. 몸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일상의 리듬이 바뀐다. 병원 중심 의학은 생명을 지켜왔다. 세포 중심 의학은 그 생명을 살아있게 할 것이다. 병을 억제하는 치료와 회복을 키우는 여건 만들기,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효과적인 치유가 가능해지고 사람은 비로소 건강해질 수 있다. 필자는 세포를 돌보는 일이 치유라고 말하고 싶다.